아스날과 토트넘 간의 런던 더비는 프리미어 리그 일정에서 기다리는 매우 중요한 경기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클래식 경기에서는 축구뿐만 아니라 자부심, 권력 및 강렬한 전쟁 전술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 두 팀 간의 경기는 2대2로 끝나며 양팀 모두 축구와 최고 수준의 전술적 사고 능력을 뽐냈습니다. 이러한 경기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팀과 전술. 아스날, 미첼 아르테타의 지도 아래 아스날은 그들의 즐겨 찾는 4-2-3-1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아스날은 볼 컨트롤을 중요시하며 수비 라인을 힘들게 만들기 위해 양 사이드 플레이어를 활용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한 선수로는 부카요 사카와 마틴 오데가드 등이 공격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토트넘은 앙제 감독 아래 4-3-3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더 조심스러운 전략을 사용하여 압력을 흡수하고 아스날에 대한 빠른 카운터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손흥민과 루카스 모우라와 같은 선수들은 빠른 스피드와 창의적인 능력을 활용하여 공격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중앙 미드필더 대결. 아스날의 전술. 아스날은 높은 압박 경기를 펼치며 뛰어난 경기를 펼쳤습니다. 미첼 아르테타 팀은 높은 압박을 시종일관 적용했으며 공격형 선수인 사카와 오바메양을 선두로 시작했습니다. 이 높은 압박은 토트넘의 공격 빌드업을 방해하고 위험 지역에서 볼 손실을 유발하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토트넘의 반격. 반면에 토트넘은 아스날의 볼 컨트롤 전술을 이해하고 대응했습니다. 그들은 아스날이 위협하지 않는 지역에서 볼 컨트롤을 허용하고 중앙 미드필더가 아스날 선수들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공격을 방지했습니다. 전술적 대결. 아스날의 고압 압박. 이 경기는 아스날의 고압 압박 전술의 훌륭한 실행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첼 아르테타 팀은 고압 압박을 사용하여 상대편의 빌드업을 방해하고 위험 지역에서 볼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고압 압박은 토트넘의 공격을 방해하고 위험 지역에서 볼 손실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토트넘의 타이트한 수비 체계. 토트넘은 반면에 타이트한 수비 체계를 적용했습니다. 그들은 4명의 수비수와 중앙 미드필더로 이루어진 2개의 라인을 유지하여 아스날이 공격의 공간을 찾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양팀의 중요한 승부의 장에서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손흥민의 골. 경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순간 중 하나는 손흥민의 멋진 골이었습니다. 이는 토트넘의 카운터 공격 능력을 대표하는 순간으로 손 선수는 순식간에 수비진을 뚫고 골을 넣었습니다. 아스날의 공격 빌드업. 아스날의 첫 번째 골은 상대 수비진을 헤쳐나가는 뛰어난 빌드업의 결과였습니다. 빠른 패스와 기술적인 무브먼트는 오바메양이 첫 번째 골을 넣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의 득점 퀸텟. 손흥민은 경기에서 2골을 넣으며 그의 기량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아스날 수비진의 실수를 이용하여 토트넘을 다시 앞서게 했습니다. 아스날의 동점골. 필요한 순간에 아스날은 타미 에이브럼의 골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팀의 인내와 결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결론. 아스날과 토트넘 간의 경기는 현대 축구의 다양한 전술적 측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스날은 볼 컨트롤을 자신하며 인내 넘치는 공격을 펼쳤으며 토트넘은 수비와 공격에서 유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2대2로 끝난 이 경기는 양 팀의 노력을 고스란히 보여주며 런던 더비의 경쟁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토트넘의 주장. 선수 손흥민은 아스널. 그들의 주요 경쟁 상대와의 홈 경기에서 많은 골을 넣어 팀의 자부심을 세웠습니다. 사실 아스널은 2022에서 2023 시즌에 강력한 상대임을 증명했습니다. 아르테타 감독의 지도 아래에서 팀은 아르센 벵거 후 강력하게 발전하였고 심지어 경쟁력 있는 챔피언십 경쟁에 참여하면서 UEFA 챔피언스 리그로 돌아오고 최고의 순간에서 달콤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시즌 아스널은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토트넘에 큰 압박을 주었습니다. 손흥민은 아스널의 홈에서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고 이것은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토트넘은 많은 타이틀을 가진 팀은 아니지만 강한 공격 스타일과 자신감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최근에 누노 에스피리투 산토 감독이 팀을 인수한 후 토트넘에 대한 기대와 흥분이 있었으며 더 나은 공격 스타일과 더 나은 성과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또한 토트넘의 선수 메이슨 그린우드의 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회였습니다. 경기 후 발언에서 토트넘은 그들의 성과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선수와 감독은 이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을 표현했지만 경기 동안 그들의 탁월한 성능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팀과 선수의 능력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며 경기를 경쟁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에서의 심판의 결정에 대한 몇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이 결정에 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언론은 또한 경기 후의 발언에 주목하였으며 선수와 감독은 자신감을 보였으며 토트넘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나아가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이 손흥민과 메이슨 마운트를 교체한 것에 대해 그들의 부상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 두 선수의 교체는 무승부의 주요 원인은 아니었고 팀이 마지막 순간에 강하게 경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손흥민과 메이슨 마운트가 경기 끝까지 참여했다면 토트넘이 승리했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경기에서의 이해와 조합을 보여주었으며 팬들과 언론은 그들을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몇몇 기사와 평가에서 손흥민은 8, 0점으로 평가되었으며 메이슨 마운트도 8, 0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경기에서 두 선수가 뛰어났음을 나타냅니다. 다른 신문들은 메이슨 마운트의 발언에 주목하였습니다. 한 기사에서는 메이슨 마운트의 이전 인터뷰에 언급되었는데 그는 손흥민과 함께 골을 넣고 빛나게 됨에 따라 기쁨을 표현하였습니다. 두 선수는 공동으로 축하하는 장면을 조직하였고 이것은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언론의 평가를 종합하면 손흥민과 메이슨 마운트는 칭찬과 주목을 받았으며 그들의 골넣기 능력과 조합에 대해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토트넘과 아스널 사이의 경기는 팬들과 언론에게 큰 인상을 남겼으며 특히 손흥민과 메이슨 마운트의 빛나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새로운 팀이 새로운 감독과 새로운 공격 스타일로 그들의 지역 경쟁 상대를 도전하고 새로운 세력이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경기 후 팬들은 토트넘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게 되었으며 토트넘이 미래에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의 크리스티안 비엘릭의 수비 실수를 이용한 메이슨 마운트의 골로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 후 아스날의 루카스 로메로가 골키퍼 룩 로메로의 손으로 공을 막는 장면 때문에 페널티 키크 기회를 얻게 되었고 메이슨 마운트가 세련되게 페널티 키크를 성공시켜 토트넘을 2대 0으로 앞서게 했습니다. 하지만 메이슨 마운트의 활약은 주목을 끌 수 없었습니다. 그는 토트넘 합류 이후 뛰어난 경기를 펼치며 이 경기에서도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메이슨 마운트는 아스날의 부카요 사카로부터 빠르게 볼을 탈취하고 첫 번째 골을 준비했습니다. 이후 그는 크로스 패스로 손흥민의 두 번째 골을 도왔습니다. 메이슨 마운트의 빛나는 활약으로 그는 주목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자신감, 개성, 그리고 팀 내에서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며 팀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손흥민과 메이슨 마운트의 훌륭한 조화도 주목받았습니다. 두 선수는 이 경기에서 좋은 호흡을 보였고 토트넘의 위협적인 공격 조합을 만들어냈습니다. 요약하면 경기는 토트넘의 도전적인 모습과 메이슨 마운트의 빛나는 활약, 그리고 아스날을 상대로 훌륭한 승리에 크게 기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경기는 경기 흐름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손흥민 선수의 말처럼 도전을 했습니다. 토트넘은 노력했습니다. 아스날도 자신들만의 기회가 있었지만 토트넘도 자신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살리손의 슈팅은 그의 명성을 더욱 빛나게 했으며 공격의 마무리를 장식했습니다. 아스날은 팀의 중심인 벤 화이트가 전반 종료 후 허리 부상으로 경기를 떠나게 되었고 이어서 로 폴딩도 후반에 부상을 당하면서 핵심 선수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인내심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이 경기에서 나가더라도 메이슨 마운트는 계속해서 빛났습니다. 이브 비수마도 중앙 라인에서 뛰어난 경기를 펼치며 아스날을 이겼습니다. 두 팀 모두 이 경기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시즌에 두 팀이 상위 4위 안에 들지 못한다면 큰 놀람이 될 것입니다. 이 경기는 정말 볼만하고 특별했습니다. 텔리그래프 기사에 따르면 아스날과 토트넘이 모두 챔피언십 경쟁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몇 경기 후 현재 4위에 위치한 맨체스터 시티를 추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말도 흥미롭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날은 9월 30일 저녁에 벌리와 맞붙을 예정이며 토트넘은 10월 1일 새벽 1시 30분에 리버풀과 대결할 것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9월 31일 저녁에 울버햄프턴 원더러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황인찬이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골을 넣을 수 있을지, 그리고 손흥민이 리버풀을 상대로 골을 넣을 수 있을지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한국 TV와 함께 2023-2024 프리미어 리그 시즌의 주요 뉴스, 손흥민의 활약, 그리고 영국의 언론과 팬들의 반응 및 뉴스를 계속해서 주목해주세요.